나에게 랩 레슨은 나에게 랩 레슨 저에게 랩 레슨은 나에게 랩 레슨이란 랩 레슨은 소울 컴퍼니 하자센터. 어떻게 보면 소울 컴퍼니의 어떤 시발점이 하자센터. 레슨이라는 개념으로 시작을 한 사람이 아마 메타 형일 거예요. 당시에 99년에는 제가 홍대 시촌사이에 위치했던 그 마스터 플랜이라는 공연장에서 가려운 활동을 하고 있던 때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 하자센터 운영하시는 분들과 관계자분들이 직접 공연장으로 찾아오셔서 유행까지는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들 좀 랩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다. 저는 83년생이라 한 18살 뭐 이럴 때 처음에 얘기 들었던 건 이제 하자센터의 존재를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이제 힙합방이라고 해가지고 그 저랑 비슷한 또래 친구들이 모여서 거기서 랩을 연습을 하면서 같이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한다는 소문을 들었었거든요. 힙합이라는 문화 또는 이 음악 장르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거나 또는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들을 좀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알려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19년 제 기억으로 아마 12월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11월? 12월 겨울이 시작할 때쯤에 하자센터에 나가게 됐던 거죠. 그때 모여서 같이 이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고 함께 성장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소울 컴퍼니라는 크루이자 레이블을 만들게 되고 뱅어즈라는 첫 이제 컴필레이션 앨범이죠. 그 크루를 대표하는 앨범이 정식으로 나온 이후에 뭐 많은 분들 아다시피 2000년대 어떤 중후반대에 한국 언더그라운드의 어떤 씬을 책임지는 그런 레이블이 된 거죠. 4년인가 5년쯤부터 레슨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네, 첫 앨범 내기 전부터 저는 레슨 했었어요. 2006년을 전후로 했을 것 같은데 아마 6, 7년 요때였을 것 같아요. 그 메타 형 출강하시던 그게 힙합 스쿨이었나요? 더 스쿨이었나요? 거기에서 수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보를 들었고, 그 다음에 리드머에서 마스터 클래스를 오픈해가지고 프로듀서랑 랩이랑 같이 좀 병행해가지고 하는 것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된 거는 12년도 이후인 것 같아요. 쇼미더머니 1 시즌 딱 끝나고 나서 실질적으로 소위 말하는 학원가에 힙합 관련된 클래스들이 생기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아름아름으로 개인으로 연락이 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좋은 얘기를 해줬던 게 형이랑 샤니 슬로우 형이랑 도끼랑 팔로알트랑 이런 친구들이 옆에서 뮤지션적으로 저한테 음악을 추천해 주거나 전반적인 얘기를 해줬던 게 제일 큰 도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아무 학교에서 몰라서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친구들한테 저도 그런 식의 어떤 대화를 나눠줄 수 있고 그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랩 트레이닝 레슨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장르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한국에서 뮤지션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막 주류 뮤지션도 아니고 돈벌이가 잘 안 되니까 당연히 이제 학원에서 저 찾으면 일하겠습니다. A&R 하던 여동생 하나가 연락을 줬죠. 지금 그 신인 걸그룹 팀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랩 선생님이 필요한데 그래서 좀 부탁드리려고 한다. 그때가 지금처럼 뭐 행사가 많은 시절도 아니고 진짜 언더그라운드 공연에서 많이 받으면 6, 70만 원 받고 다니던 시절이었는데 아르바이트 치고는 꽤 짭짤한 그리고 월급여로 좀 안정적으로 수입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사실은 마다할 이유가 없었어요. 음악이라는 거는 그 창작으로 그 수익의 선순환이 들어와야 된다고들 생각을 많이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현실에서는 창작의 결과물만으로 수익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경우는 흔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생각했던 자구책 중에 하나였죠. 음악을 포기하지 않고
음악을 하면서 함께 병행할 수 있는 일이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처음에는 그냥 대학생 신분으로 나도 뭔가 알바 하고 싶은데 주변 전공자들은 다 자기 특기 살려서 그냥 가르치고 있으니까 랩은 왜 안 돼? 약간 나도 랩 잘하는데 나도 가르칠 수 있어. 약간 이런 발상이 처음이었죠. 당시에는 되게 부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야, 래퍼가 랩을 뭐 배워? 래퍼는 그냥 랩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지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힙합플라이어에 처음에 광고가 올라왔었거든요. 학교 광고가. 그랬을 때 댓글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왜 힙합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느냐, 랩이라는 걸 어떻게 배울 수 있느냐. 언제나 힙합 내에서의 랩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육 제도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반발심을 갖지 않았었나요? 심지어 공교육에 대해서도 그냥 교육화되는 거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해 왔었죠. 힙합 문화적으로. 네. 그러니까 랩 레슨도 그때 당시에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만약에 나 랩 레슨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은 거의 뭐 다 반대했겠죠. 당연히 다 그건 구린데? 그건 별론데? 이렇게 했겠죠. 보나마나. 네. 처음엔요 진짜 제가 생각해도 엉망이었어요. 내 필에 꽂혀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 같은 거를 했었던 건데 이거를 남을 가르친다라는 게 솔직히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답이 안 나오지냐 제가 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내 스타일 아니다 그러면 구려. 이거 내가 원하는 느낌 아닌데 구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내가 랩메이킹 한다는 생각으로 그거를 수정을 해줬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한 1년 정도 지나고 봤더니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저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는데 나이가 되게 어리거나 혹은 나이가 되게 많은 분들은 아무래도 취미로 접근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일단은 개인 레슨 같은 경우에는 연령층이 굉장히 다양해요. 50대 분도 계시고요. 30대 후반, 중반 이러신 분들은 랩을 해가지고 내 마음을 어떻게 좀 다독이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도 있고요. 그러니까 10대, 20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래퍼가 되겠다고 오는 친구들이 많고 그 친구들이 항상 음악을 자이든 타이든 혹은 회사에서 시켜서라도 듣게 되고 이미 많은 사전 정보가 있는 상태에서 레슨에 진입을 한다고 생각하실 텐데 반대죠. 그 친구들이 음악을 듣게 만드는 사람이 저니까 거의 그런 게 이제 지식이 전무한 상태의 연예인 지망생들을 만나게 되는 셈이죠. 통계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연간의 수치가 굉장히 다르고요. 쇼미더머니 같은 경우는 그냥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 시작 전후로 남녀노소 불문하게 뭔가 증폭됐다 그러면은 언프리티 랩스타 같은 경우는 언프리티 랩스타라는 방송이 방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로 여자 레슨생이 늘었다가 줄었다가 해요. 네. 지금 현재 랩, 힙합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학과의 경우 정식 대학교에서 개설된 곳은 이제 국제예술대학교, 국제예대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평생교육원의 형태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종합대에서 일종의 이제 그 일반인들 대상으로 해서 평생교육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제 기관들 중에 하나로서 인가를 받고 교육부에 이제 허가를 받아서 설립된 학원 같은 형태죠. 한 상 차려놓고 모든 음식을 다 올려놔요. 그리고 저는 그거를 다 먹여봐요. 다 먹여보고 짜다고 뱉은 거 안 된다 그러고 어쨌든 먹었는데 속에서 니글니글거려서 토할 것 같아 그래서 무조건 그거를 배설을 하게 만들어요. 결과물을 만들어내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제가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서로 평가를 하고 실제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레슨을 70년대 힙합부터 2010년대 지금에 이르는 모든 음악적
장르적으로 봤을 때 변화가 됐던 포인트들, 스킬적으로 발전됐던 부분들, 그 이유하고 그 이유 왜 그런 것들이 생겨났는지 적용시켜보고 해가지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찾아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50대 50인 것 같아요. 본인이 원했던 거를 그대로 하는 경우가 50, 아니면 그거하고 정반대되는 음악을 하는 게 50. 일단은 교수님들마다 방향이 달라요. 마이누스님한테도 배웠었는데 라이브의 중점적인 것들을 많이 가르쳐주세요. 라이머텍님한테도 배웠었는데 음악들도 들을 때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많은 음악들을 네가 식견을 넓히려면 들어야 된다 라는 것들도 많이 알려주시고, 유튜브라든지 해외 비디오 같은 것들 라이머텍님만 가지고 있던 비디오 같은 걸 막 보여주세요. 션슬로우 교수님한테 배웠던 게 정말로 많이 기억에 남는데, 그 스튜디오에서 실제로 녹음을 하면서 프로들처럼 녹음을 하면서 녹음 스킬을 정말 많이 배웠어요. 팔로알토님한테 음악의 탄생 배경이나 역사적인 걸 좀 배우긴 했어요. 힙합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뭐 무슨 음악이 기반이 되어 있는지. 개인 레슨을 하는 그 교수들이 원체 지금 학교에 많아서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1학기, 2학기를 나눠서 1학기에는 보통 본인만의 주제를 잡는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2학기에는 그러니까 믹스테이프 혹은 싱글 혹은 앨범 단위로 자기가 제작을 해보면 어떨까 정도로 그렇게 잡아놓고서 이렇게 각각 나눠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라임의 배치나 플로우의 진행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단어 선택을 어떻게 했느냐, 혹은 앨범이 얼마나 특별하냐, 좀 약간 그런 거를 주된 어떤 목표를 두고 수업을 하는.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 자체가 힙합 문화를 이해를 못하면은 절대 접근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초등학교 때 미군 부대 근처에 살아가지고 흑인 음악을 처음 접했고, 소위 말하는 우리 흑형들이랑 꼬맹이 때부터 농구를 해봤는데, 그때부터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운동을 잘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힙합을 시작하면서 또 생각이 든 게, 아, 종특이래네? 라는 거예요. 그럼 종특이 뭐지? 그냥 막 머릿속으로 정말 많은 고민이, 왜 더 잘하지? 라고 하다가 미국에 공연을 간 적이 있거든요. 간 적이 있는데 한인 교민들 상대로 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피날레는 아리랑을 불렀어요. 아리랑 아리랑 이러는데 그 음악에 맞춰가지고 춤을 이러고 추고 있어, 걔네들. 그 느린 음악에 맞춰가지고. 그래가지고 저게 종특인가? 모든 음악을 몸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되게 아이러니하게 저는 그루브에 대한 이해는 무조건 몸으로 가르쳐요. 소위 말하는 기술적인, 감성적인 부분 말고 랩에서 레이드백이라고 하는 박자를 미는 행위를 그냥 소리로서 그냥 하나, 둘, 셋, 넷이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같은 템포인데도 하나, 둘을 길게 뱉으면서 몸을 타라 그러고 그 몸에 맞춰가지고 랩을 해봐 라고 하면은 확 바뀌더라고요. 결국에는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스킬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뱉는 동시에 그 멋이 안 나더라고요. 실용음악 학원에서의 랩 트레이닝 또는 레슨은 뭔가 좀 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느낌? 예전에는 힙합에 대한 이해도를 좀 더 알려주고 어떤 뭐 랩을 하는 그런 과정들로 들어간다라면은, 지금은 사실 뭐 워낙 요즘 정보의 범람을 넘어서서 뭐 그냥 정보에 깔리는 시대니까 오히려 그건 이제 스스로 찾아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로 그냥 그 사람이 원하는, 그 학생이 원하는 걸로 진행을 하죠. 결과물들, 손에 쥘 수 있는 결과물들, 그리고 레코딩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본인의 목소리를 듣게 해요. 그리고 실제 비트 위에서 본인이 하는 랩이 얼마나 뭔가 리듬감이, 그루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거죠. 제가 이제 듣고 좀 별로인 부분들 항상 녹음을 하고 모니터를 해보면서 이 부분이 좀 별론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여쭤보시면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동안 랩하시면서 쌓아오신 노하우들을 그냥 저한테 전수해 주시고, 일단 랩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자기 목소리를 어떻게든 녹음을 해서 들어보고 자기가 직접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얘기하셔가지고 그거를 녹음을 수업 시간에 일단 녹음을 무조건 항상 받아주시고, 약간 이 부분은 약간 좀 어색한 것 같다, 아니면 빼는 게 좀 더 랩 자체가 부드러울 것 같다, 이런 그렇게 지적도 해주시고. 너무 세게 안 해도 돼. 앞에서 했던 그런 느낌에서 조금 더 세진 느낌 정도면 돼요. 우선 처음에 오면은 무조건 랩을 하는데
뭐가 부족하고 뭐가 남아있고 하는 건지를 느낄 수 있으니까요. 구조도 보고 소리도 들어보고. 래퍼라는 포지션은 발성이 좋으면 좋지만 사실은 좋은 발성 이상의 무언가가 있긴 하거든요. 전통적인 의미에서 보컬 테크닉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래퍼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뭔가 하나의 선을 정해놓고 가르쳐가지고 랩을 시키면은 좀 자기의 색깔이 안 나온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좀 많이 느껴서 이제 현재의 저한테 수업을 받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런 거는 거의 걷어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 발성 모르겠고요. 뭐 발성에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해결을 해 나가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쪽보다는 힙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레슨을 찾는 니즈 자체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요새는 조금씩 나도 이런 부분을 좀 느슨하게 대해줘야 되나? 어쨌거나 제 커리큘럼은 의외로 이론 수업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제 커리큘럼은 처음에 오면 그런 원초적인 질문들로 시작해서 점점점 질문들이 꼬리를 물고 이 친구가 저에게 찾아온 정확한 어떤 포인트를 서로 찾아내는 데 목적이 있어요. 랩 뭔지 알았고 음악 뭔지 알았으니까요. 그것 좀 실기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면 히스토리 부분은 굳이 연연하지 않고 이제 건너뛰고 바로 실기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간단하게 힙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기 시작하는데 좀 되게 감탄을 했죠. 이제 역시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이니까 되게 박식하게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저도 관심이 생기니까 집에 가서 검색을 해보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힙합 에리 칼럼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본인이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고 나서 한 번 정도 듣는 거는 괜찮은데 그 다음은 사실 뭐 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요, 분위기 자체를.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학생들한테 막 뭐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런 거를 좋아하는 성격이 못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 저에게 본인의 의견을 얘기를 할 때 그런 강의보다는 더 랩의 어떤 테크닉적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파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러면은 일단은 그 부분만 집중을 먼저 하죠. 실제적으로 4분의 4박자의 개념, 거기에 음절수가 배치되는 개념, 라이밍이라는 것의 개념, 그 라이밍을 실제로 한국어 음운들로 만드는 그 원리, 이런 것들이 이제 2차 이론 수업이 진행이 되겠죠. 레슨을 계속 듣기로 판단이 서면은 거기에 합당한 이제 제 노하우들을 알려주면서 시작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 단계에서 행해지는 게 기본기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마디 감각, 마디를 셀 줄은 알지만은 랩에 있어서 그 마디 개념이 적용이 잘 되고 있는가, 아니면은 라이밍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구현을 할 수 있는가, 라임이 있고 없고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운율감이라는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 무언가를 구현하고 있는가.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조금 이제 들었다 싶으면은 16마디 쓰던 걸 행복을 만들어 가라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늘려가다가 라이브 연습까지 시켜요. 라이브 공연 레슨들끼리. 근데 그 공연 그 경험이 좀 좋아요, 확실히. 그런 사운드적인 그런 거 이렇게 진짜 남들 앞에서 해보는 게. 제가 돌려보내지 않는 친구들은 출발선부터 서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출발선에 서기 위한 작업을 대부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출발선에 설 수 있는 가장 미니멈한 레벨이 됐다, 어느 정도 된다 하면은 그때부터 저는 최대한 경험을 제공해주는 거 위주로 제 레슨을 운영하는 편이에요. 실기 트레이닝은 사실은 서로 이렇게 해보면서 오래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트레이닝이 들어가면 그래 할 게 없어요. 해봐, 요거 잘못했네, 다시 해, 혼자서 연습하고 30분 뒤에 보자. 그렇게 2번이면 1시간만 끝나요.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돈을 내요. 다만 지적받는 포인트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거는 초반에는 뭐 1달 정도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근데 그 뒤로는 오래 끌면 오래 끌수록 좋은 결과를 봤던 친구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